청약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자의 길에 동행하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갑자기 청약을 하지 말라고 하더니 너 너무 어그로성 아니냐,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에 있어서 작년 5월 이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 넣었다가는 최대 10년 동안 청약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자 요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고고고.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청약하지 말아주세요는 실질적으로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청약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나옵니다. 무순위 청약 자제문이 나오는 이유는 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순위 청약은 일명 줍줍이라고 하죠. 당첨되고 포기하더라도 어떠한 페널티도 없는 게 이제 바로 줍줍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줍줍이 아니죠. 자 일정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요. 당첨이 되고서 포기를 하게 된다면 최대 10년 동안은 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바뀐 지 되게 오래됐어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21년도 5월 28일 무순위 청약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눠봤고요. 개정 후는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에서 2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에만 청약 폼에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의무 이용, 세대수 무관하다.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무순위 청약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했었는데, 자 이게 모두 다 청약 홈으로 이관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청약 자격이 옛날에는 진짜 줍줍 만 19세 성년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게 무순위 청약이었다면, 이제는 무주택이고 성년자이고요,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 청약 자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런 기사도 있었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당첨자 1명 계약 포기, 총 26만 4,625명이 몰렸다. 자, 26만 명이 몰릴 정도로 자격 제한을 그렇게 빡빡하게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당첨자가 포기를 했다. 자금 조달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갑다 하는 거죠. 하지만 자 이제는 당첨될 경우 제한사항이 따르게 된다. 기존에는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는데, 이제는 재당첨 제한 해가지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청약을 넣지 못합니다. 청약 과열 지역은 7년 동안 넣지 못한다. 자 그래서 청약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이 집을 당첨되더라도 안 살 거면 아예 넣지 말아라. 또한 자 예산이 없어서 내가 이 집을 사기에 좀 돈이 모자르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자, 재당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괜히 넣었다가 청약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10년 동안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복 청약도 불가능하죠. 이제 무순위는요, 기존에는 타주택 같은 경우는 중복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한 건만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지 않다면 중복 청약도 넣을 수 없으니까 무순위 청약은 이제 더 이상 줍줍이 아니라 정식적인 청약홈에서 할 수 있는 청약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선착순으로도 공급하곤 했었는데, 자 그런 건 이제 없나요? 자 없지는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는데 미달이 난 경우에 있어서는 선착순으로 공급 가능하다. 자 이때는 주택형별로 판단을 해서 84B가 미달이 났다, 그렇다면 선착순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무순위 청약에 일단 넣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선착순 물량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일단 당첨되면 포기하고, 그럼 다시 무순위 청약 또 하게 되고, 또 경쟁률이 있어서 선착순은 안 되고, 그분들이 또 포기하고, 그래서 또 다음에 무순위 청약이 나오고, 자 이런 악순환이 자꾸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시행사도 자 청약홈에 입주자 모집 공고 계속 내는 것도 이제 돈입니다. 몇백만 원 들어서 돈 내고 또 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바뀐 제도가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되는 이런 청약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무순위 청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자,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꼭 여기 당첨돼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만 하셔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크게 표시를 해두곤 합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시면 타 신규 분양 단지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이 된다. 규제 지역에 한해서요. 자, 묻지마 청약으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상실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 신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나옵니다.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투기 가해지고 10년 등의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청약 물량, 인근의 시세나 입지나 환경 등의 공부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 자, 왜냐하면 이런 공부 안 하고 청약 넣고 나서 그때 가서 공부하시는 분 많으세요. 공부하다 보니까 좀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넣기 전에 미리 나한테 적합한 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청약을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주제죠. 일단은 무슨 청약이 있다고 무작정 넣지 말고 내가 꼭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 아니면 이유가 있으신 분들만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잔금의 중도금 등 자금 조달 계획을 완벽히 세워라. 자, 왜 그러냐면요, 일반 청약은 이제 3년 뒤, 2년 뒤에 입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무슨 청약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입주가 예상보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넉넉한 자금이 없다라면 무순위 청약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여차저차해서 무순위 청약을 넣는데 아이구나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제 포기를 할 경우, 자, 7년에서 10년 동안 이제 청약에 도전하지 못하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데, 그렇다면 아예 이제 못하는 건가요? 자, 아니죠. 7년에서 10년 동안은 규제 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거고요. 비규제 지역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규제 지역에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하게 돼서 재당첨 제한이 걸렸다. 그렇다면 규제 지역에는 재당첨 제한이 걸리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첨 후 포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 지역은 안 되지만 비규제 지역은 가능하다. 자, 여기를 노리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무순위 청약 미달 시에는 선착순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건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자, 요런 주의사항을 아시고 무순위 청약도 꼼꼼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하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집을 꼭 찾아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